자, 저희가 이제 분데스리가를 지속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같이 우리의 스타일로 방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희는 분데스리가는 좀 없어요. 왜냐하면 환희 형이 있지만 환희 형이 이제 최근에 분데스리가 중계를 들어간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K리그 위주로 가고. 그렇죠. 저나 뭐 덕현이 형도 분데스 중계를 하고 있진 않고. 예, 뭐 가끔 포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컵 대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언이나 이런 소식을 안 다루진 않지만 이적설 위주의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분데스리가나 특히나 바이언 같은 좀 메가 클럽은 정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자칫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또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그 저희 라이브 중에 우리 들어오시는 시청자분 중에 비주얼 펀지라는 분이 그러면 내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낼 테니까 그걸 좀 정리해서 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비주얼 펀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요걸로 우리가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나 간혹 우리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니까 풀 경기를 매 라운드 팔로잉을 못하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언 이야기를 비주얼 펀지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번 시즌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출전 시간 기준으로 베스트 11은 비주얼 펀지님이 직접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거 노가다거든요. 이게 진짜 힘든 노가다를 하셨어. 네. 그래서 뭐 노이어를 필두로 해서 알폰소 데이비스, 알라바, 보아탱, 파바르 그리고 키미 고레츠카 이 선은 코망, 밀러, 자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까지 이렇게 4-2-3-1이 일단 구성이 됐는데 사네가 생각보다 많이 뛰었구나. 많이 뛰긴 했어. 그리고 스탯 보면 저는 올 시즌 사네는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스탯 사기꾼. 스탯 사기꾼. 네, 맞아요. 옛날에 그 토트넘의 샤들리가 샤기꾼이었잖아. 그죠. 약간 그런 느낌. 맨유에서 애슐리 형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예. 네. 사네도 약간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경기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팬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마지막 들어서 오히려 그 무시알라가 좀 더 드리블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네는 이대로면 약간 그 느낌이 듭니다. 이 사네 얘기를 먼저 하게 됐는데 다비드 실바가 얼마나 맨시티에서 그동안 사네를 위해서 훌륭하게 조력을 해줬는가. 아니 실제로 그 사네가 제일 좋았을 때는 왼쪽 메잘라에 다비드 실바가 있고 왼쪽에 정발 측면에 크게 벌려 있을 때 사네를 가장 잘 이용했었던 그 그림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 어쨌든 분데스나 어떤 바이언하고의 궁합이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좀 더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젊은 선수니까. 근데 올 시즌은 아쉬웠다. 근데 베스트는 일단 들어갔습니다.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보면 일단 바이언은 분데스리가 1위를 차지했죠. 우승해야 하면서 9연패. 네, 리그 9연패입니다. 네,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유벤투스도 세리아에서 9연패를 달성했고 올 시즌 바이언도 이제 9연패를 분데스에서 달성하게 됐고요. 보시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전체 실점은 32실점이었고요. 플릭 감독이 부임하고서 리그에서의 성적은 24경기 16실점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 지금 보시면 44개 실점이 실제 많았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언 팬들도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제 매치업이 되고 그랬을 때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렇죠. 지금 부상자도 많고 바이언 스쿼드가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그 9연패 기간 동안 결국 올 시즌이 최다 실점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을 하면서 왜 수비 쪽에 문제가 있었는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DFB 포칼은 32강에서 탈락을 했죠. 홀슈타인 킬에게 이제 패배를 당했고, 그래 킬한테 패배를 당했지. 이변의 희생양.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의 어떤 활약을 좀 볼 수 있어서 뭐 한국 팬분들에게는 좀 반갑게 됐던 그런 경기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8강에 머물렀는데 파리 생제르맹에게 1, 2차전 합계 3대3 원정 다득점에 밀려서 패배를 당했죠. 이거 바이언이니까 이 정도 한 거야. 저는 그리고 이 결과를 볼 때마다 바이언은 UEFA에게 진짜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다. 레반도프스키가 그 무리한 A매치 일정 때문에 결국 다친 거잖아요. 레비가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충분하죠. 저는 볼 때마다 아쉬워요. 그래서 물론 당시에 파리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똑같이. 근데 레반도프스키의 어떤 그 존재감은 바이언 입장에서도 아쉬웠을 것이다. 스타들끼리 만나야 솔직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재밌잖아 일단. 그죠. 만약에 레비가 나왔어 봐요. 그럼 레반도프스키, 네이마르, 음바페 그리고 라호즈까지 스타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지, 좀 아쉬운 게 있죠. 그건 좀 약간 지금 봐도 약간 미련이 남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뭐 그 바이언은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로 좀 잡음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라바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중간에 뭐 보아탱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브라쪼가 지속적으로 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나겔스만의 중도 부임도 그렇고 네. 한지 플리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 외 이슈들이 굉장히 좀 있지 않았었나. 그냥 브라초의 만행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워스트로 평가하게 될 부나사르가요 28, 9이래요. 근데 이 선수한테 계약 제의할 때 4년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죠? 기량 엉망진창인 거. 그래. 이 선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고민이 좀 돼요. 이게 좀 그 데려온 선수들의 어떤 그 기량이라는 것이 네. 로카도 그렇고 로카도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언이 기대하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음. 이 선수들도 당연히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니까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바이언은 바이언급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돌아가는 클럽 아니야. 네. 이 팀이 리가 우승 이런 걸로 좀 만족하는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영입 과정 잡음도 있었고 어. 시즌 내내 결국 보이지 않았던 구단 내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게 실제로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 시즌 바이언의 이제 전술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압박과 풀백이 전진해 있을 때 풀백들이 폭을 넓히면서 이 좌우 폭이 넓어진 공간에서의 빠른 전환을 무기로 했었던 팀이었어요. 당연히 좌우 간의 윙어 스위칭도 활발하게 일어났던 전술을 구사했고요. 문제는 올 시즌 수비가 왜 불안해졌느냐? 첫 번째로 뒷공간 노출이 좀 심해졌죠. 라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뒷공간 노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수비진 개개인의 폼이 중요했는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개개인의 폼에 일부 말썽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가 평균적으로 좀 불안했던 시즌이었고 한지 플레이기 사하나를 쓸 때마다 바이언 팬분들은 아씨 답답하다라는 평가를 네. 내리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언은 선수단의 좀 폭을 뎁스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그건 맞아요.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스쿼드 내에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플릭도 플랜 B를 찾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나마 시도했던 사하나는 항상 성과가 잘 좋진 안 않았다. 됐고. 그래서 결국 플랜 B의 부족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뭐 일정도 클럽 월드컵 병행을 하다 보면 어느 네. 팀이건 힘들어요. 사실. 클럽 월드컵 갔다 오는 거 빡세.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도 1-4-1 개고생해. 때 전반기 잘 나가다가 맞아. 후반기 때 쭉 내려왔고 리버풀도 어려움이 있었잖아. 그렇죠. 지난 시즌 리버풀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일정이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코로나 중요할 때 부상 이런 부분들도 바이언에게는 불운한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개개인들의 이제 문제점들이나 혹은 평가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걸 비주얼 폰지님이 선수마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전체 바이언 팬분들의 이야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팀을 좋아하는 팬들의 이야기가 맞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죠. 냉정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면 노이어의 경우는 역시 노이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언이 자신 있게 수비 라인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전히 원탑. 스위퍼 키퍼 원탑. 그래 뭐 그냥 일반적인 스위퍼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역시 또 오블락이 네. 빠질 수 없겠지만 저는 한 명을 그래도 꼽아라. 실력적으로 내 선호도 말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노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 키퍼로 봤을 때 단연코 1위래 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올 시즌 바이언의 실점이 좀 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이어도 나이가 네.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스위퍼 키퍼로서는 이 선수가 보여주는 이 뒷공간 커버 능력, 네. 뛰어나가는 타이밍, 네. 운동 능력 아주 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할 만한 선수고요. 보아탱의 경우도 올 시즌은 활약이 괜찮았죠. 괜찮았죠. 네, 빌드업이 일단 좋았고 롱패스 뿌려줄 때 클래스가 역시 엿보였고 플리크가 돌아오면서 많이 좀 기량이 아쉬워졌던 그 예전의 베테랑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이 수비에서 투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기량 때문에 이제 팀을 옮기게 될 보아탱이지만 여러 중앙 수비가 필요한 팀들은 관심을 보이만 하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알라바가 사실 올 시즌 이슈가 참 많았죠. 근데 알라바는 되게 안 좋았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전반기 보면 때. 실점과 네. 관련된 거는 다 뭐야 알라바네? 왜 제 집중 안 한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알라바가 다른 그 레알 마드리드랑 결국에는 이제 계속 링크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왜 살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 고주급자를. 근데 중후반부에 와서는 다시 본인의 능력이 조금은 나오지 않았나. 그쵸. 이 뭐 그렇다고 예전에 알라바 가장 좋았을 때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지만. 물론 지금도 불호가 좀 많은 선수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기량 자체는 후반기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일단 알라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왼쪽에서 핵심 역할을 좀 수행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는 왼쪽 풀백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됐잖아요. 공격 위력은 지난 시즌보다 조금 떨어졌고 지난 시즌 폰지가 미친놈이었고 네. 나이를 감안한다면 뭐 역시 뭐 보여줬던 거 대비 아쉬움은 있었으나 네. 쭉 밀고 가는 거지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올 시즌을 통해서 폰지에게 뭔가 플레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조금 더 수비에서의 어떤 침착함은 필요하다. 예.
이거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지만 그리고 계속 경험을 쌓아야죠. 또 원래 어쨌든 본래 태생적인 수비수가 아니잖아. 원래 윙이죠. 네, 포워드였는데 네. 이게 내려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된 시즌이었던 것 같고 가장 문제는 질레죠. 기복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선수가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상도 있으니까. 예. 예. 부나사르 이 선수는 누가 기량 보내도 미달? 그냥 기량 예, 미달입니다. 이거는 나는 이거 브라쪼가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이런 애매한 안목. 마치 이적 시장에 딱 보죠. 그러면 필요한 자원들을 결과적으로는 다 데려온 것처럼. 그래서 아유 뭐 한숨은 돌렸네. 근데 보면 선수들의 면면이 바이언 팬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파바르가 결국 부나사르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사례입니다. 부나사르가 너무 역할을 못 해주니까 파바르가 지속적으로 오른쪽을 뛰다가 결국은 체력적인 혹사가 찾아오게 되면서 네. 폼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또 부상까지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시 몸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리카 헤르난데스의 기용에 대해서는 플릭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좀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알라바가 왼쪽 센터백 그리고 뭐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이라고 봤을 때 리카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잘 주진 않았거든요. 알라바가 안 좋았을 때도 알라바를 좀 믿는 듯했던 바이언의 코칭 스태프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다고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근데 리카는 나온 경기들 중후반부 리그 뒤쪽으로 갔을 때는 리카가 나왔을 때 본인의 활약은 굉장히 좋지 않았나. 네, 그래서 실제로 점점 더 비중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즌은 보아탱도 나가죠. 게다가 알라바도 나가기 때문에 리카 헤르난데스의 비중은 보다 더 커질 겁니다. 이제는 뭐 과감하게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미드필드는 키미와 고레츠카는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아니, 키미 월클 보여줬죠. 더 말할 필요 없죠. 정말 월클입니다. 네. 일단 키미가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 빠져 있는 동안에 그 바이언의 경기력이 지금 비주얼 비주얼포지님의 표현이 뭐냐면 키미 빠져 있는 동안 바이언 팀 경기력 코바치 때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중대장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만큼 이제 심각했다라고 좀 진단을 하신 거고 고레츠카는 벌크업을 하고 진짜 고점을 찍고 있는 폼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레츠카는 이전부터 이제 잦은 잔부상들이 항상 좀 발목을 잡는 타입이야. 그렇죠. 이 약간 그래서 빠지게 되는 경기들이 있다는 걸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기량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예. 좀 볼만한 부분이 있고 로카는 패스는 좋아요. 근데 나올 때 수비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글쎄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르크 로카가 과연 부나사르만큼은 절대 아닌데 가능성을 일부 보였어요. 어쨌든 에스파뇰에서 내려온 선수 아니에요. 뭐 나이도 아직은 뭐 한참 젊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안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나머지 자원들이 튼튼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로카가 천천히 성장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수가 바로 이 최소한 세 번째 선수 정도의 미드필더로 기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직은 요소가 있죠.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로카가 나왔을 때 옆에 키미가 나가지고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췄을 때 괜찮았을 경기가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경기 보면 로카는 수비를 뒤지게 안 하고 키미는 진짜 죽어라 뛰는 모습을 우리가 수도 없이 그때 봤던 그런 경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96년생이니까 이 선수를 또 아주 어리다고 볼 수도 없다. 이제는 올라와야 봐야 돼.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나이다. 네. 애매한 상황이라고 네. 봐야죠. 그리고 이제 톨리소 결국 중요할 때 무릎 부상으로 또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언제나 그랬지만. 네. 이제 항상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또 라이브 할 때 오는 아프리카에 주로 접속을 하는 캡틴 노이어라는 또 바이언 팬도 있어요. 그 사람 계속 혼자 그거 한다. 톨리소 사갈팀, 톨리소 사갈뿐, 톨리소 세일즈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 이제 바이언 말고 뭐 이를테면 경기력이 안 좋은 아스날이나 경기력이 안 좋은 토트넘 경기를 할 때 보면 톨리소 사갈뿐 그러면 야 톨리소는 감지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 그게 밈이 되는 거죠. 네. 톨리소는 빨리 정리해야죠. 네. 투박하고 너무 수비 위치가 별로니까. 그래.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 토마스 밀러는 올 시즌도 리그 21개의 도움을 쌓아서 더 말할 필요 있습니까? 네, 2시즌 연속 전형적인 축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오프더블 기가 막히죠. 네. 네, 도움왕을 2시즌 연속 차지하게 됐고 그나브리가 이제 기복이 다시 생긴 시즌이죠. 지난 시즌의 폼을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파리전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에 걸리면서 네. 결국 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거는 올 시즌을 정리할 때 좀 아쉽게 진단할 만한 부분이겠고 그래도 이 그나브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록적으로 본다면 득점 10개 됐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점은 또다시 기록을 했다. 근데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바이언이라는 클럽의 이 목표점을 본다면 더 잘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을 봤던 그나브리의 고점이었던 품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런 걸 때문에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올 시즌은 아쉽다라고 볼만한 여지가 생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코망의 경우는 전보다 부상 빈도를 좀 줄인 시즌입니다. 꼬망 부상이 항상 뭐 좀 있는 선수죠. 네, 그래도 올 시즌은 좀 고루고루 경기를 뛰면서 준수하게 활약을 해줬고 중요한 타이밍에 코망이 캐리한 경기들이 좀 있어요. 문제가 이제 거칩니다. 요즘에 재계약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코망 측이 조금 주급을 요구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거취는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네가 이제 조금 폼을 못 찾고 있죠. 터치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봤던 사네보다는 좀 투박해졌다는 인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을 칠 때마다 볼을 많이 뺏기는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탯을 쌓는 것과 별개로 경기 영향력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봐야 될 내용인 거죠. 이 선수는 어쨌든 주변 조력자들이 좀 잘 받쳐줘야 본인의 장점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네. 맨시티 때는 무조건 왼쪽이 좋았어요. 역발 말고 정발에 뒀을 정발로. 때 이 네. 선수의 장점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새로 들어오는 나겔스만이 어떤 식으로 이 선수를 쓰는지 나겔스만도 워낙에 또 포워드들과 전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파격적인 시도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면 덕코는 그냥 넘어갑시다. 브라질로 이제 돌아간다는데 예, 뭐 뭐 맨날 다쳐가지고. 가고. 예, 그리고 무시알라. 03년생에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 저는 꽤 주목할 부분이 클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더 잘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기회를 아마 더 예.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정말 극적이었죠. 전 세계 최고의 넘버 9. 네, 그리고 89분에 터진 골로 리그 41번째 골을 넣었다. 그래서 네. 게르트 밀러의 기록을 깨트렸기 때문에 와, 골 들어갈 때 저도 와 됐다 약간 이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너무 안 터지고 있었으니까. 기록이니까. 오죽하면 레비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옵사이드로 어차피 경기 중단됐는데 갑자기 골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 뭔가 약간 꼭 이걸 내가 깨고 싶다라는 어떤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간절함에 응답해줬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고 올 시즌 참 그 A매치 기간 부상 때문에 그렇지. 그거 8강을 너무 아쉽죠. 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의외의 활약을 보였던 선수는 백업에 있던 추맨. 추맨 이거 진짜 좋았던 시즌이고 네. 바이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였다. 만능 백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파리전 생각해봐. 추맨이 골 났어 계속. 그죠. 이 선수 스토크에서 잠깐 뛴 이후로 커리어가 너무 좋아요. 파리에 있었다가 지금 이제 바이언에서 뛰고 그래. 바이언에서 올 시즌 중간에 레비가 부상을 당한 추맨 좋아. 6경기 동안 무려 4골을 넣게 됐었거든요. 파리전 8강 1, 2차전도 모두 골을 넣었으니까 진짜 추맨의 활약은 아주 기가 막혔다. 만능 백업의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런 선수는 팀에 무조건 필요하다. 네. 만능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한두 명 있으면 그 팀 스쿼드가 굉장히 풍성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완전 다른 선수입니다만 난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스 바스케스 같은 선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없지 그러면 티가 나. 이때 해줘야 되는데 메워줄 선수가 없네. 이런 맞아. 느낌이 딱 들죠. 추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는 확실하게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바이언을 정리해보면 역시나 브라쪼와 어떤 내부 불화 플릭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시즌이고 결국 브라쪼의 어떤 만행 때문에 스쿼드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지면서 여기에 몇 가지 불운한 요소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 시즌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관왕을 한 감독이 나갔단 말이야. 맞아요. 나겔스만은 최강의 감독이 될 만한 진짜 제목이죠. 그리고 이미 보여준 것도 있고 그리고 차곡차곡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봐야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이언은 리가 먹는 걸로 끝인 클럽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엔 유럽 대항전이다. 근데 이 보면 유파인캐스가 트래블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쨌든 최고의 감독을 한 명 꼽으라면 나는 여전히 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펩이 왔는데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이미 나는 끝이 났다고 봐. 네. 펩의 바이언에서의 시절은 끝이다. 자, 한지 플리크가 어쨌든 트래블을 했습니다. 6관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유망한 최강의 감독이 될 만한 이 후보군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 왔어. 그죠. 근데 그 전임자의 어떤 그 후광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너무 강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성적을 내는지 나겔스만도 본인이 분명히 부담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나겔스만은 트로피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겔스만에게 브라쪼가 협력해 줄지도 미지수다. 뭐 밀어준다고 하겠지만 또 모르는 일이죠. 이제 그 환희 형한테 브라쪼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구자철 선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액션이 되게 큰 사람이래. 좀 그러니까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쇼맨십도 있는 것 같고 허풍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는. 그리고 또 뭐 좋게 얘기하면 쇼맨십 이렇게 얘기해서 나쁘게 말하면 좀 내가 보기에는 말이 많고 입이 가벼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좀 인터뷰나 이런 거를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또 팀에 작용할지 사실 팬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이언은 목표하는 지점이 굉장히 큰 클럽이다. 나겔스만과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은 리가에서 대단한 기록을 썼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채워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퍼지님이 이렇게 좀 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바이언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분데스리가 얘기도 사실 웬만하면 기왕이면 뭐 축구를 좀 다양하게 다 다루면 재미있고 좋으니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이언도 또 좀 대형 이적이 있고 그러면 또 저희가 소식을 또 잘 팔로우하는 이야기를 걸로. 네. 하겠습니다.